인사드리겠습니다. 사무총장 김종식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총연합 대표회장 교계 기자간담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대표회장 기자간담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님 모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장 송홍도 목사님 모셨습니다. 권순홍 목사님은 지금 오고 계시는데 도로를 막혀서 진행 중에 참석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총무 김보영 목사님 모셨는데 소개드리겠습니다. 예, 서기 김일현 목사님, 회원교단 총무 중에서 장인호 목사님 모셨고요. 황은진 목사님 뒤에 계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많은 기자님들 오셨는데 얼굴들이 좀 익숙하기도 하고 또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있고 또 새로 계신 분들도 새로 보신 분들도 계셔서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1월 초일에 이 모임을 가지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적절한 날짜를 잡지 못해서 결국은 2월달로 넘어와서 오늘 여러분들 뵙게 된 것을 또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또 깊은 양해를 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한 아젠다를 갖고 말씀을 나누는 것은 아니고 한국교회 총연합이 금년도에 전반적으로 진행할 사업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또 심탄회하게 우리 기자님들 의견을 들으면서 어떻게 연합 활동을 할 것인지, 그다음에 어떻게 한국교회를 섬길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자리를 윗강당으로 오지 않고 아랫강당으로 두고 또 회의 명칭도 간담회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자님들께서 심탄회하게 좋은 말씀들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대표장 이영훈 목사님께서 모든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바쁜 중에 여러분께서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한국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슈, 갈등, 경제적인 어려움, 정치적인 혼란함,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 산적해 있는데 이때 우리 기독교가 우리 민족의 꿈과 희망을 주는 종교로서 사명을 잘 감당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한국 개혁에 있어서 기독교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교육, 의료, 문화, 정치, 언론 모든 분야에까지 기독교 영향이 절대적이었는데 오늘에 이어서 한국교회가 영적 리더십을 잃어버리고 교권주의, 물량주의, 세력주의 결과로 비판이 되는 것은 심란합니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교총은 원래 한교총에 세워진 그 뜻대로 한국교회가 하나됨, 그리고 교권주의를 탈피하고 각 교단이 참여해서 순번대로 대표직을 맡아서 섬기는 그러한 전통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한국교회 총연합회가 한국 교회에 관한 그런 교권주의의 그런 모습을 탈피하고 이제는 진정한 연합 정치를 이루어서 한국교회 하나됨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이 한국 사회에 소음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는가. 소외된 사람, 또 여러 가지 고난에 처한 사람, 우리의 몸에 섞여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랑으로 나아가 그들을 섬겨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소외된 이웃을 섬기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로 거듭나서 사회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한국교회 총연합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올해 부활절 주제도 회복과 희망으로 했고요. 우리가 그동안 진행되었던 많은 일들을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텐데 12구 참사의
후유증으로의 그 트라우마 센터 운영이라든지 또 화재로 인해서 사고로 인해서 그 집을 잃은 경상도 지역의 울진 산불 지역에 우리가 집 쉬운 대체를 완성해서 그 춘봉집을 하는 그런 구조거든요. 이렇게 하나 소외된 이웃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서 우리가 출산을 하려고 하고 사회적인 중요한 이슈들 저출산 문제, 고령화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도 기독교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일들을 감당하고 필요한 목소리를 내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를 섬기는 교회로 다시 거듭나서 다시 우리 개혁기 때처럼 종교가 시대를 통하는 그런 교회로 자리매김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송홍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예, 아침 일찍 이렇게 정말 오셔서 같이 간담회를 할 수 있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대표회장 이용 목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하여튼 한국교회 총연합이 교단연합을 통해서 정말 이 사회에 아름다운 빛을 전하고 예수님의 뜻과 같이 섬김의 사명을 감당해서 이 세상을 밝히는데 정말 협력하도록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연합하면서 이 사회에 빛을 비추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 복음 전도를 통해서 정말 생명 구원하는 이 사명도 우리 한국교회가 연합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우리 대표회장님 도와서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권순호 목사님 말씀은 도착하시는 대로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간담회 자료에 회견문을 수록해 두었고요. 이 회견문은 이제 신문을 작성하실 때는 그대로 인용하셔도 좋겠습니다. 2023년도 한교총 주요 사업에 대해서 울진 지역 사랑의 집짓기 완공부터 시작해 트라우마 개설, 저출산 고령화 대책, 중교문화자원 고령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 다음에 통일 관련 전문인적 쪽문화유산 탐방 등등 탄소 중립사업, 성납창대회, 교단체육대회 등등의 사업을 이렇게 수록해 두었는데 관심 갖고 취재해 주시고 보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가면 첨부자료 두 번째 삼국교회 공동정책 현안에 대해서 한국교회 총연합이 관심을 갖고 한국교회도 관심을 갖고 진행하는 사업들을 열거해 두었습니다. 먼저 이제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에 대한 문제, 정부와 국회 지자체 관련 공동정책인데요. 그 다음에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인권정책 기본법안, 또 국가인권위원회 일부 개정안, 그 다음에 양성평등기본법, 또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등 열거에 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연관이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 일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활동 영역별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 내용들도 한국교회가 함께 관심을 갖고 진행하는 이런 사업들입니다. 모두 말씀, 인사 말씀까지 해주셨는데요. 이 시간에는 우리 기자님들의 질문을 받고 또 좋은 제언을 듣는 그런 시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면 네. 안녕하십니까. 한반도 방송의 전태수 기자입니다. 여기 주요 사업 계획에 보면은 그간의 한교총이 작년, 저작년에 교회 기관연합 통합에 관한 사업이 집중적으로 굉장히 거론되고 진행해 왔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또 이번에 한교총이 또 새로운 또 대표회장도 뽑고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교총이 그동안 여러 가지로 많이 검토하고 또 고심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펼쳐갈 것인지 사업계획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네.
우리가 지난 회기에서 계속 그 교계 연합위원회는 존속을 하고 그대로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연합기관이 하나가 돼서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더 멀리 포괄적으로 생각을 좀 더 확대해서 캐나다나 호주처럼 전체 기독교가 거기는 하나로 캐나다 연합 기독교 호주 이렇게 하나가 된 것처럼 NC까지도 결국 다 한국교회 울타리에서 하나가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성경, 같은 찬송을 쓰는 단일 민족인데 되게 많은 교파, 연합단체가 있어서 갈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하나됨을 이루어서 서로가 진보와 보수가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가 필요한 것을 협력하면서 한국교회를 한국 사회를 위해서 공헌하는 길을 마련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합사업, 교계 연합 기관 연합의 추진을 계속 진행할 겁니다. 또 다른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교회 얘기. 기독인들의 김성수님인데요. 그 한교총 아까 설립의 기본 취지로 돌아가신다라고 대표장님이 가르쳐 얘기하시면서 그 한교총 설립의 정신을 따라서 교단 순번제로 가시고 지난 정기총회 때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1시간 넘게 총회 동안 계속 했었는데 그 후속 조치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임시총회에서 뭐 정관 변경이나 여러 가지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대표장님께서 얘기하셨던 교단 순번제를 하려면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을 것 같고 한교총 설립 정신을 보면 이영호 목사님이 옛날에 그 단체 설립하시기 전에도 한교총은 한기총과 한교연을 통합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든 모임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립 정신은 돌아가는데 교단 순번제로 하려면 임시총회나 이런 부분에서 정관 개정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총회 때 인선위원회 문제가 좀 논란이 됐었던 것처럼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지난 회기 때 정권 개정이 다 됐습니다. 오늘 다 됐고 사실 이번에 총회 때 취임만 받으면 되는데 조금 타임적으로 총회가 진행된 부분 때문에 진행이 안 됐는데 지난번에 이미 다 통과된 정관을 임시총회를 열어서 다시 취임만 받으면 다음 회기 때부터 다시 원래 본부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처음부터 한교총이 만들어질 때 이 연합기관의 대표가 누가 되느냐 그것 때문에 늘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가문 나온 당원에서 이제 순번제로 하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그 원칙대로 쭉 내려왔고 지난 회기 때 다시 그걸 재확인했는데 총회 때 인준만 못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임시총회를 열어서 인준을 다시 받으면 그냥 다시 원래 목표대로 가리라 생각합니다. 국내부 박성현 기자입니다. 그 튀르키예에서 지진이 발생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상자가 늘어나는 건데 혹시 뭐 늘 이제 한교군과 협력을 해오신 게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최근에 이제 예수장 건립 문제 관련해서 여러 논란이 있었고요. 그 관련해서 또 이제 또 다른 그 연합기구 하나가 이제 협력을 해왔거든요. 그거 혹시 어떻게 보시는지 두 가지. 일단은 튀르키예 지진 사건은 바로 엊그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 한교총회에서 워낙 이 재난대책위원이 있기 때문에 한교군과 협력해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재난 현장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우고 또 추진할 계획이고요. 예수장을 대해서는 저는 전혀 몰랐고 또 뉴스 보도를 통해 알았습니다. 기독교 이름을 빙자해서 들어오는 많은 잘못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추진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한교적 차원에서도 그런 것은 교회 정화 차원에서도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대책으로 세웠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국교계가 그러한 일에 필요하지 않도록 우리 자체적으로 그런 대책을 세우는 것이 각 교단마다 세워서 그 대책으로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교 중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가 아직 의제가 안 올라왔기 때문에 의논하지만은 어떤 기독교 이름이 이렇게 도용돼서 그런 잘못된 일을 가는 것이 철저하게 반영합니다. 그런 면에서도 우리가 다음에 이번에 때 그런 내용을 다루어서 자체적으로 그런 대책을 세우고 기준을 세우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보여주신 차선 기자인데요. 여기 보시면 제일 핵심 사업으로 이제 저출산 노령화와 그 다음에 트라우마 센터를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저출산 노령화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어떤 진행 계획이라든지, 그 다음에 트라우마 센터 설립 시기라든지 어떤 진행 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책위원회 우리가 우선 한국총 내 대책위원회 양쪽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특별위원회에서 일을 추진하도록 하고 저출산 문제는 이제 한국교회 각 교단과 같이 컨설팅을 해서 어떻게 우선 교회에서부터 저출산 해결을 위한 캠페인과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가를 연구를 해서 진행할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정부의 정책이 먼저 확고하게 서 있어야 거기에다가 우리가 같이 모델을 맞춰서 갈 수 있는데, 일단 우리가 앞서서라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펼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 교회 같은 교회에서는 벌써 한 10년 전부터 출산 장려 문제를 갖다 시행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로 인해서 도움을 받는 분들을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2.0이 넘은 곳이 0.74대 2.0이 넘은 지역이 해남군인데, 해남군에는 지금 아이가 태어나면 300만원을 20개월 동안 15만 원씩 주고 플러스 여러 가지 많은 육아에 대한 혜택을 주기 때문에 해남군의 출생이 전국 1위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지자체와 같이 협력을 한다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희망을 찾지 않게 된다고 생각하고, 트라우마센터도 트라우마위원회를 설치해서 그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이 트라우마센터 운영에 모든 것을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진행되는 대로 나중에 또 이걸 진행드리겠습니다. 뒤쪽. 교회는 지금 생각인데요. 질문 두 가지 드리고 싶은데, 먼저 포괄적 차별만법 여기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그동안 계속 인터넷 반복돼서 나오는 건 한국교회 대처가 좀 미온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확실하게 좀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어떤 대응 활동을 좀 갖고 계신지가 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한교총이 창립 때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문제가 일부 회원교단의 정체성 문제였었는데, 그 중심에 WCC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난해 한국교회 진보의 축이었던 이제 감리교가 WCC와 CCK 탈퇴 논의를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올해 결과에 따라서 아주 영향이 클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런 한국교회 분위기 변화를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근본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권을 보장하는 이미 23가지의 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 23가지 법의 모든 것이 다 커버가 되어 있어서 성별로나 또 어떤 그분의 지위라든지 장애를 가졌든지 안 가졌든지 모든 면에서 똑같이 인권이 존중된다고 되어 있는데, 차별금지법은 특별히 성소수자들의 권리만을 극대화해서 그것이 침해받을 때 침해를 준 사람, 피해를 준 사람들에게, 가해자들에게 징벌적인 요소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역학을 보이기 때문에 저들이 반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기존 법으로 다 돼 있는데 본인들이 굳이
차별되고 있다고 하는 말을 해서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말미암아 다수가 역차별을 받는 그런 법은 우리 시대사에 맞지 않는데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가 앞서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집요하게 계속 여러 가지 다른 내용의 모습을 갖고 또 시도하고 또 시도하고 또 시도해서 지금까지 차별금지법의 갈등이 계속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것은 앞으로 10년, 20년 계속될 겁니다. 이 대우에 미흡한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지금 누구는 30만이라고 누구는 100만까지 보는데 이 대한민국에 같이 존재하고 있으면서 그들 스스로가 차별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러한 금지법에 대한 시도는 계속 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하자면 현재 있는 인권법으로 모든 것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소수자들만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하는 겁니다. 그렇고요. 둘째로는 이제 WCC 문제는 한국교회 보수 진보의 해석의 문제인데 이것은 우리가 서로가 진짜 이슈가 되는 문제에 대해서 신학적인 대화와 이해와 노력을 통해서 해결될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로 우리가 외적으로 드러나서 문제가 된 내용이 실제로 사실과 다른 내용도 있고 또 이것이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보수성,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가 80%는 보수성이라고 생각하는데 보수적인 면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들이 이제 WCC 진영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앞으로 WCC와의 신학적 대화를 풀어야 될 숙제인데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교회는 한민족, 우리 단일민족으로 같은 성경 같이 하나없으면 유일한 거기 때문에 미국만 가도 감리교를 찬송하다라고 장로를 찬송하다라고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교총이 중심돼서 한국교회 전체에서 아우르고 함께 진보하고 대화해 나가면서 그 숙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우리의 주어진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권순웅 목사님 오셨는데요. 우리 권순웅 목사님 인사 말씀 잠깐 듣고 또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늦게 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늘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이 얼마나 막히는지 오늘 정체가 많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기독교계가 2023년도를 맞이해서 많은 지금 도전을 받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회적 상황도 그렇고 국가적 환경도 그렇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서는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제사장적으로 치유와 회복을 우리가 섬기며 또 왕적 진리를 우리가 선포해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섬겨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한국기독교회가 연합해서 한교총으로서 우리가 비전을 제시하고 또 믿음으로 이 일을 잘 실행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교회가 신학적으로는 또 차이도 있고 또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신학적 입장은 존중을 하고 우리가 교회로서는 연합해서 우리가 대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한국교회적으로 이 시대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주시는 목사님.
좋은신문 지영일 목사입니다. 아까 예수 상문제에 대해서 제 대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한국교회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설정해서 뭐 그런 시도나 그런 이상한 단체들이 만들어지는 것 자체를 우리가 뭐 고착할 수는 없지만 그거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바르지 않다, 잘못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주는 것은 한국 교회를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얼마 전에 한기총에서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이란 지정을 하려고 하다가 이제 준비된 상황인데요. 제가 볼 때는 정광훈 목사의 경우에 그 막말이라든지 신학적으로 너무나 많은 실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너무나 신학적으로나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한국교회가 굉장히 많이 이런 부분에 휩쓸려 가고 있거든요. 사실 저도 우리 총회장님 계시지만 우리 총회 2대1에 그런 질의를 했었습니다. 정광훈 목사의 어떤 이단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렇더라고요. 우리 교단 관련 인사들이 정광훈 쪽에 너무 관여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했다가는 큰 혼란이 생길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그 말은 한국교회의 정광훈의 그런 잘못된 주장이나 사상이나 선동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고 잘못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오히려 옹호하고 비호하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일이 더 진행된다면 한국교회가 완전히 이렇게 그 정광훈의 그 거대한 광풍에 실마리게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그것은 한국교회의 큰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한교총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말씀 좀 해주시죠. 우리 한교총은 한국교회 연합입니다. 그 연합에는 신학을 서로 달리 할지라도 그 신학적 입장을 존중하고 한국교회가 연합해서 나갈 그 일들을 우리가 제시하고 수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교총의 신학적 입장을 갖다가 다루기 위해서는 또 그런 절차를 통해 가지고 그 절차를 밟아서 한교총에서 신학적 부분을 어디까지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은 우리가 검토해 보아야 될 것이라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신학적 입장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회적인 입장이라든가 정치적 입장에 대해서는 우리 한교총에서는 그 부분을 다루기는 어렵다 보여집니다. 신학적 부분은 신학적 부분에서 한교총에서 신학적 부분을 어디까지 우리가 검토할 것인가 그런 부분은 우리 한교총 안에서 다뤄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교총 안에는 제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교총 스스로가 신학적 부분을 어디까지 우리가 다룰 것인가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제기되지 않았던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것은 검토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한교총에서는 이 대사회적인 부분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기독교적 입장에서 제시하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그 부분은 또 우리가 다뤄야 될 부분이 어디까지인가.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에 관한 부분은 이게 지금 정치적으로 다뤄야 될지 사회적으로 다뤄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 한교총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지금 아직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예. 개혁회의의 김창현 목사입니다. 다만 지향위원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가 한국 전쟁 발발 70주년이고 또
전두환 70선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할 일이 많겠지만은 지금 이산 가족들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많이 신청했는데 고령자 기준에서 80세 이상 보면 한 32% 정도가 이산 가족들이 생존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기독교들이 많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좀 한교체 특별히 나서갖고 또 이 문제를 좀 하셔갖고 기독교 입장에서 아니면 인도적 입장에서 고령자들만이 아니라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 저희는 흥기총회니까 기독교인 중에서도 얘기하면 고령자 중심에서 이산가족이 빨리 만날 수 있도록, 생존할 때 만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한국교회 이렇게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우리 한교총회 너무 지금 보니까 남북 문제가 너무 한쪽으로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좀 그런 부분 열린 마음으로 좀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의 말씀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에서 성장부장이다. 이영 목사님께서 아까 정강 개정 부분을 말씀하셨잖아요. 대표회장 관련해서 상정이 돼 있고 임시총회만 열면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정관 개정되는 게 설립 정신에 맞게 3인 공동대표 체제로 돌아가는 걸로 정관 개정안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근데 그러면은 설립 정신에 맞는다라는 것 자체가 3인 체제가 맞으면 기존에 1인 대표회장 체제 했을 때 그게 설립 정신에 맞지 않는 체제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도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이번 정기총회에서 굉장히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모 교단에서 이제 자기 차례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했는데, 그러면 또다시 3인 공동대표 체제로 돌리는 거 관련해가지고 또다시 한번 말썽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또 관련해가지고 대표회장 지금 현 체제 유지하는 게 과연 나쁜 것인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이영 목사님께서 NCC도 함께하는 연합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와 관련해서 권순욱 목사님은 어떤 생각인지 듣고 싶습니다. 아까 모두셨는데 우리가 대화 대상에는 NC도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했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고요.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래 처음 창립해서 정관을 만들었을 때 3인 대표, 공동대표 체제를 만들면서 이사장제도를 만들어서 이사장이 사실 모든 공식 행사에는 대표성을 갖고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1인 대표라고 하면은 이사장에게 권한을 준 것인데 그것이 지난번 정관 때 1인 대표, 2인 공동대표로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난번 회의 때 다시 그 용어를 처음 용어로 다시 바꿔서 3인 공동대표 체제에 1인 이사장이 대표성을 가진다. 그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해의 문제지,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대표성으로 갖고 있느냐. 우리 공식회사에서는 이사장이 참석한다. 그리고 1인 대표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모든 회의는 3인이 공동적으로 의견을 합의해서 진행한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옆에 두 분 대변인 모시고 있지만 같이 셋이서 완전히 100% 동의된 상태에서 뭔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돼. 지난번에 조금 누가 2인 대표하는 문제 자체가 원래 이 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바꿀 필요가 없잖아요. 같은 개념이잖아요. 같은 개념인데 이제 그걸 해석하기 나름인데요. 이사장이 결국 대표성을 갖고 있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같이 종합 개념 검토해 보겠습니다. 계속 주고받고 논의해야 되는 거 아닌 것 같고요. 한교총의 기본 정신이라고 얘기할 때 첫째가 교단 중심이고요. 그래서 회원 교단이 교단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가 현직 총회장 중심입니다. 현직 총회장님들, 교단장님들이 대표성을 갖고 활동하신다. 세 번째가 공동 리더십입니다. 아마 이 세 가지 정도가 한교총 설립할 때 설립 정신이 아니었는가. 또 이제 정문에 나와 있는 그런 정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오래되지 않은 기자들 같은 경우 이 내용을 이해를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이 있으면 유 기자님. 한 분만 유 기자님 말씀 듣고 한 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눠주신 실경문 보면은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는데 이 사업을 다 할 수 있는 전문가 영역이 특히 필요하거든요. 근데 인원은 한정돼 있고 시간도 한정돼 있는데 이영훈 목사님하고 지금 공동 대표를 체대해서 1년 동안에 중점적으로 어떤 걸 중점적으로 하실지, 그 다음에 이걸 성과를 냈을 때 어떤 기대 효과가 날지 그것도 좀 우리 한교총 사업은 계속 이렇게 다음 회기로 계속 이관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산불 집 짓기만 해도 지난번에 시작돼서 이번에 종료된 것이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번에도 여기는 내용들이 우리가 진행돼가면서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진행을 하지만 이번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다음 회기로 계속 그것이 이어져 나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뭐 기독교 문화유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계속 이제 다음 회기로 계속 캐리어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업 많지만 우리가 다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내려온 사람이 또 대부분이고 또 그 다음 단계로 연결될 것이라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 5월에 두 위원회를 새로 만들게 된 것은 올해가 우리가 이번에 좀 신경을 더 쓰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출산 고령화하고 이제 트라우마 센터 두 위원회 새로 구성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시간이 좀 되는데 이 정도 하실까요? 또 한 분 더 질문 받도록 했는데, 네, 말씀하시겠어요? 기독교 한국신문의 유종환 기자인데요. 최근에 북한 무인기라든가 때문에 좀 남북 관계가 지금 또 좋지 않은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심장병원이라든가 좀 나무 심기 등 좀 여러 가지 통일 관련 사업이 있는데 이게 좀 원활하게 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이 문제는 정부하고 관계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정말 북한에 특별히 굶주리고 있는 어린이들이나 이런 이들을 위해서 정말 이게 그들의 인권 차원에서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그 사업을 계속 진행해 나가면서 할 수 있도록 이게 한교총에서 힘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님도 또 심장병 그 문제는 옛날부터 교회에서 진행해왔고 모든 것들이 인권적인 차원에서 이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는 계속 진행된다 말씀드립니다. 네, 한교총의 사업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소개를 드렸는데요. 아까 기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모든 사업을 금년에 나갈 거냐, 그것은 아니고요. 한교총에서 핵심적으로 잡고 있는 부분은 회원 교단이 할 수 있는 일, 또 교단이 해야 되는 일, 거기에는 한교총에서 직접 사업을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개별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도 개별 교회가 한다. 또 선교 전문단체가 하는 일들도 선교 전문단체가 한다. 단지 한국교회 전체를 포괄해서 대사회적으로 대정부, 그다음에 공영문제에 대해서 집중해서 사업한다. 이것이 우리 한교총의 사업 추진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 원칙 따라서 이제 진행돼가고 있고요. 또 이제 특별히 대북 문제, 북한 문제 같은 경우는 국제 정치, 그다음에 남북 문제, 동북아 문제 여러 가지가 겹쳐 있기 때문에 한교총이나 다른 어떤 단체가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틈을 찾아서 우리 할 수 있는 일을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계속해서 대화하면서 좋은 아이디어들, 좋은 생각들 많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요, 송 기자님이 내 이름을 거명해가지고 질문했는데 난 송 기자님이 나간 줄 알았어. 그리고 저 뒤에 앉아있는 그 질문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되겠습니까? 우리 합동교단이 NCC와 KNCC와 연합해서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학적 입장은 분명합니다. 한교총이 처음에 우리가 발족이 되어질 때에
KNCC와 연합해서 하는 한교총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교회 연합으로 신학적 입장은 분명히 하지만 그러나 또 한국교회가 연합해서 대사회적으로 대국가적으로 또 한국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KNCC와 함께 한다고 하면 그 단체는 아마 합동적 입장에서는 참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도 말씀드리지만 신학적 입장은 분명하지만 또 우리 한교총은 그 교회 연합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입장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동식 총장님으로서 고민되신 말씀을 잘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 안 하면 입 다물었다고 떴습니다. 자, 광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자님들 이렇게 오셨는데 아직 식사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식사를 직접 대접 못하고 자기 식사비만 이렇게 제공했습니다.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제공하는 바람에 아주 좀 소외됩니다. 양해해 주시고 계속해서 겹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자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